지금 연준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연준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지금 경제 위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풀고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2022년 말까지 제로금리 가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월 1200달러어치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 즉 국채 800억 달러, 모기증권 400억 달러를 사겠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장 붕괴를 막겠다. 그래서 연준의 양적 완화보다도 더 많은 돈을 메인스트리트에 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통에 이 주식시장 같은 게 유동성 장세로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계속 지금 상승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연준이 지금은 굉장히 한마디로 스탠스가 꼬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크게 지원하겠다고 얘기는 계속하는데 실제로 연준이 걱정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M2가 급격히 상승하면은 저거는 경기가 회복되면은 더 큰 문제인데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산시장은 연준이 지금 돈을 푼 거는 이게 붕괴되지 말라고 이렇게 밑에서 막고 있는 건데, 네,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 받쳐주는 게 아니라 맨날 지금 신고가를 행진하고 호재가 나오면 그 통에 주식이 올라가고 악재가 나와도 이 악재로 인해서 연준이 돈을 풀 수뿐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 이게 계속 악재건 호재 가리지. 그러니까 이게 실적 장세하고 관계없이 호재 악재와 관계없이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뭐를 걱정하냐면 이거 아닌데 붕괴하지 말라고 밑에서 받쳐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유동성 장세로 끝간데 올라가니까는 버블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그 연준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연준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거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거 너무 시장이 과열돼 가고 있구나 라는 우려가 2번째고, 3번째는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지금 세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국이 국채를 저렇게 발행을 하면은 그 많은 자본들이 그걸 소화시켜 줬는데 이제는 외국 자본이 미국 국채를 그렇게 소화시켜 줄 그렇게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 국내에서 저축률이 높으냐? 그러니까 자기들 가게나 기업이나 어떤 정부의 수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국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돼요. 저축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엄청난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우려되는 거예요. 그 우려되는 현상이 어디서 잡히냐면 지금 홍콩 같은 경우, 홍콩이 이번에 그 보안법 때문에 홍콩에 있는 금융사들이 저 싱가포르나 동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금 탈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에 홍콩의 자본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 즉 달러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홍콩 달러가 약세로 가지고 그 외환 방어를 해야 될 텐데,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패그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패그제를 유지하는 홍콩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싱가포르하고 동경으로 자본이 빠져나오는데 실제로는 홍콩 달러 가격이 강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약세가 돼야 되는데. 약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콩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데 싱가포르와 일본으로.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홍콩으로 들어와요. 그게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중국과 홍콩의 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1년 만기짜리를 봤을 적에 한 3.85% 정도 돼요. 기준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그쪽은 한 2.9%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한 0.7%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한 2.2% 정도 되는 거예요.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금리 차가 중국 국채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 중국 국채는 가격이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 처음에 미국이 제로금리하고 이렇게 갔을 적에는 뭐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했겠지만,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 막 우기다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게 뭔가 이 세계의 자본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도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 자기네들 뜻대로 그렇게 찍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우려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M2의 증가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필연이겠구나 라는 거. 또 하나는 자산 시장에 지금 버블이 끼기 시작했구나. 이게 너무 달아올라도 이게 위험하다. 그 다음에는 자산의 흐름이 이게 미국이 제로금리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즉 달러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 흐름이 예상 외로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세계를 놓고 연준이 사실은 고민이 지금 깊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장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존을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연준이 약속한 게 있어요. 앞으로 1,200달러씩 계속 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분기에 한 3,6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정책이 지금 분기에 한 6,600억 정도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에 1조 달러 이상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7조 달러가 벌써 늘었는데, 그 공약대로 실천을 한다는 얘기는 9조 달러가 넘는 본원 통화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풀리면은 연준으로 봐서는 이거 M2도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버블도 걱정해야 되고, 지금 자금의 흐름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놓고 연준은 지금 나름대로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에 대한 불신이나 회의감을 갖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마냥 시장을 부추겨서 긍정적으로 몰아가도 안 되고 하니까 요새 연준 의장의 발언이 뭔가 이렇게 스탠스가 약간 꼬인 듯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연준의 보유 자산이 마지막에 가서 살짝 꺾였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매월 한 3,500억 달러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꺾였다는 얘기는 뭔가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사실은 투자자들한테 그 각인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늘려보면, 요게 2020년 들어와서 그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자산이 축소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중에서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연준이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요번에 그 레포 시장에, 즉 초단기 환매 조건 뭐 금융기관 간에 하는데 시장을 자금을 확 풀었던 거를 거기를 반 정도 이렇게 회수하면서 돈을 걷어들인 거고, 또 하나는 외국하고 스왑을 하면서 채권을 담보로 받고 빌려줬던 달러를 환수하는 과정에 일어났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대로 하면 매분기 1조 달러씩 늘어나서 9조 달러를 넘게 가야 되는데, 계획대로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갈 경우에 M2나 자산시장 버블이나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연준이 대처를 할 거냐. 네. 또 하나는 딜에 있어서도 자산시장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오히려 재정정책, 메인스트리트에 돈을 부리는 걸 늘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 얘기는 자산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대신에 메인스트리트에 돈을 푼다는 거는 소비자 물가가,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그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사실 어느 쪽도 연준으로서는
지금 안심이 안 되는 아슬아슬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연준의 자산 매입이나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가는지, 계획대로 가긴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만약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 개인데 어느 정도 호황세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하고 가다가 시장이 다른 변수를 만나서 급격하게 붕괴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우려되는 이런 외환 시장에 있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금과 은을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되는 시점이다라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뭔가 안 좋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어떤 뉴스가 나오면 뭐 팬데믹이 좀 더 심해져. 그럼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추가 어떤 그 보완책이 나올 거야. 이걸 무조건 믿는 거거든요. 예. 연준이 어떻게든 방법 찾을 거야. 근데 연준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또 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에 그 2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또 발표할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저게 더 큰 속도로 빨라져요. 그것도 연준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엔투 시장, 즉 통화 시장 또 크게 번질 거고 자산 시장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조짐도 되고 경기가 회복돼도 문제고 앞으로 남은 여정이 연준으로부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계획대로 실행은 하되 어떻게 하면은 자산 시장이나 소비자 물가에 최소한의 그 영향을 미치게 하면서 이 정책을 실행하느냐를 가지고 아마 굉장히 고민들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까 뭐 레포 시장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모든 은행들이 그 국채라든가 이런 걸 담보로 그 초단기 자금을 또 빌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항상 그 연준이 그거를 사줄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 돈이 장기적, 중장기적 맞아요. 투자로, 주식 투자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더 자산의 버블을 그래서 만든다고. 이번에 연준이 그거를 반 정도 회수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스탠스는 기관 투자가들, 금융권들에게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너희들 이걸, 계속 이렇게 안 된다. 예. 그러니까는 더 이상은 무리하게 장을 끌어올리지 마라라는 메시지도 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연준의 그 위원들은 뭐 연준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겠네요. 예. 네.